사람은 그 입장이 돼봐야 아는 겁니다. 돼보지 않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걸 오늘 깨닫고 그분들한테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네, 제 강의는 왜 제가 여기에 서게 됐냐? 바로 이 사진 때문입니다. 네, 제가 2022년 10월에 사회 비즈니큐 이 무대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들었어요. 세 분의 강의인데 너무 감동하고 막 박수 치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도 저기 서볼래, 너무 서보고 싶어. 그래서 거기 오신 분 강연자 제가 아는 분도 아니에요. 제가 드린 것도 아닌데 꽃다발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 딱 써가지고 남편한테 찍어 나 여기 쓸 거야 이렇게 하고 그날 저렇게 찍었어요.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그리고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 강연 무대 쓸 거야. 그렇게 말했더니 저는 원래 시각화를 굉장히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언제까지 이룰 거야 라고 실천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빨리 무대에 설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책과 강연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이 책 때문인데요. 제가 이거 전자책으로 제 인생을 바꾸게 된 7가지 방법이라는 걸로 제가 인스타를 통해서 알게 된 지희덕 작가님이라는 분께 전자책 과정을 들으면서 제 인생을 좀 이렇게 글로 썼는데 전자책으로 쓰고 나니 종이책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 저 종이책이 쓰고 싶어요. 그랬더니 작가님이 빨간 모자를 쓰니 어디 갔어요? 빨간 모자? 저기 있네. 저 도요사를 소개해주면서 여기 가보라고. 거기 가면 좋은 영향력을 받고 누군가 소개시켜줄 거다. 그래서 저 도요사를 쫓아서 간 곳이 바로 이제 김태한 대표님의 이제 강연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기에 가면 나를 작가로 만들어 주겠구나 하고서 이 책과 강연에 오게 되었고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쪽에 와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김태한 대표님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이정원 대표님 만나면서 제가 책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인생을 역전시키는 방법 쓸까 했더니 이제 이정원 대표님 절대 이런 거 쓰지 말라고. 요즘 이런 사람 너무 많다고.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뭔가 당신이 진짜 열심히 꾸준히 해왔던 걸 써라. 아까 이제 남경인 대표님이 하셨던 것처럼. 근데 제가 정말 꾸준히 하고 있는 게 바로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로 한번 글을 써보고 그걸로 강의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그때부터 누군가에게 블로그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알려주면서 제가 이제 강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오늘 뭐 블로그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겠지만 블로그라는 세계는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한테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블로그는 되게 쉽구나. 그리고 쉽게 시작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는 거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블로그 얘기를 하다 보면 블로그를 왜 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제 제가 이 인생을 역전시킨 7가지 방법을 딱 밑에 딱 보면 식당 아줌마에서 나이 40에 연구원이 되기까지 제가 바로 20살에 아이 엄마가 돼서 애를 업고 식당에서 일을 했었어요. 20대를. 그렇게 제 삶이 아닌 정말 끌려가는 삶을 살다가 신랑이 14살이나 많은 되게 나이 많은 아저씨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제 인생이 아닌 누군가 타인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다가 30이 넘었을 때 어떤 책을 만납니다. 그 책이 바로 시크릿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아마 시크릿을 읽고 인생이 바뀐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중에 정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책을 읽고 머리에 망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내 생각이 부정적이라서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한 거구나. 맨날 애 없고 불판 닦고 있고 식당에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내 생각을 바꾸고 나를 바꾸면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선생님이 돼야겠다 해서 어린이집 교사가 됐고요. 원래 내 전공은 수학이었는데 수학 강사도 했고요. MKYO 가서 열심히 해서 장학생도 됐고요. 그러면서 한국산업평가원이라는 어떤 학술기관에서 저를 스카우트해서 팀장도 되고 이렇게 삶이 막 쭉쭉쭉 바뀌는데 그러면서도 저 혼자 아이를 그쪽에서 독립하고 그런 분하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독립하고 혼자 열심히 애 둘을 정말 혼자 키웠습니다. 그렇게 제 삶을 갈아 넣었더니 아이들이 한 20살 정도 될 때쯤에
지금의 남편을 만납니다. 네, 이제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청소년 깨알 신혼부부인데요. 대전의 최수종이라고 불리는 아주 좋은 남편을 만나요. 네, 키 187에 네,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총각이에요. 예. 나중에 혹시 어떻게 애 둘 딸인 이녀가 어떻게 총각을 저기 꼬셨냐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고요. 네, 그렇게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검소하고 되게 좋은 사람인데 자기한테 돈을 쓰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남한테 그렇게 기부는 많이 하면서 자신한테는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전 남편이 좀 빚도 제가 다 받고 막 이렇게 사느라 제가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그때 마침 차가 YF 소나타인데 오래됐어요. 근데 빡빡 닦아서 차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난 새 차인 줄 알았는데 되게 오래된 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막 로켓 소리가 나요. 자꾸 뭐 이래 애가 막 힘들어가지고 저 차를 어떻게 바꿔줄까? 근데 저는 바꿔줄 능력이 안 돼요. 제 아들들도 이제 지금 성인이라서 뭔가 하고 있지만 애들도 케어해야 되고 내가 그동안 빚도 있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만 부업으로 벌 수 있는 게 있을까? 그걸 찾다가 블로그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NK와에 들어가서 다양한 걸 다 해봤어요. 인스타도 해보고 뭐 유튜브도 해보고 스마트 스토어요? 저 사업자 등록 내가지고 막 물건도 올려봤어요. 안 돼요. 잘 너무 힘들어요. 다 열심히 배워봤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블로그는 사람이 타자만 칠 수 있으면 나 오늘 이거 사서 먹어봤는데 되게 좋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만 쓸 수 있으면 블로그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데 블로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블로그로 돈 벌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이것저것 다 마구 다 들었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라도 어떻게든. 그래서 유튜브고 뭐고 다 찾다 보니 제가 블로그를 재작년 6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전부터는 블로그에 글자도 몰랐어요. 글도 써본 적도 없고.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한 달 만에 수익을 100만 원을 달성합니다. 네. 그리고 한 달 만에 방문자 수가 52명이었어요. 처음 글 쓸 때 막. 근데 한 달 만에 5,000명이 되고 그 석 달 만에 35,000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에드포스 수익이 약 한 1년 동안 300만 원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6월부터 이렇게 1년간 해가지고 진짜 1년 만에 약 2천만 원의 수익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에게 이 차를 사줬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다 사준 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열심히 갖고 있어요. 네, 요즘 비싸요. 2천만 원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를 사주면서 제가 좀 눈물이 났어요. 내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내 삶을 바꿔준 사람인데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인데 내가 뭔가를 해줬구나. 그러면서 제 자기 효능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뭔가 부업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는 진짜 내가 직장을 다니지만 이거 말고 조금 더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불안이기도 하고 너무 물가는 오르고 그러면 이걸 배워서 다른 사람들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강의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블로그 강의의 이제 순서인데요. 첫 번째는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목적에 맞는 블로그 세팅하기를 알려드리고, 세 번째로는 쉬운 글쓰기 방법을 알려드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인기 있는 블로그를 만들 수 있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은요. 제가 자꾸 여기 X자에 서 있으라고 자꾸 움직이네요. 네,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은 첫 번째, 체험단으로 생활비 아끼기. 이거는 제일 쉬운 거예요. 제가 첫 달에 100만 원을 벌었다는 건 현금으로 번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체험단으로 제가 써야 될 돈들을 아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벌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자단이나 체험단으로 원고료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애드포스트로 광고비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휴 마케팅으로 수수료를 받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공구나 블로그 마켓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원고 대행 작가를 할 수 있고요. 일곱 번째는 브랜딩을 통해서 강의나 컨설팅 그리고 전자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바로 사업 홍보인데요. 하나씩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우선 체험단으로 생활비 아끼기. 네, 그동안 제가 체험단을 먹은 겁니다. 네, 좋죠. 그리고 고기나 반찬도 줘요. 체험단. 네,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남편 옷도 해주고요.
와인 참 좋아하는데 와인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공짜로. 네. 샴푸, 화장품, 네일아트, 저 미용실 요거 예 공짜로 한 거예요. 그리고 안경. 그리고 제가 이마가 참 예쁘죠? 원래 이마 엄청 푹 들어가던 사람인데 필러도 공짜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열심히 키워놓으면 굉장히 협찬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체험단에 보통을 신청을 하거든요. 처음 키울 때는 잘 모르니까 블로그 키워서 체험단 업체가 따로 있어요. 거기 가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으면 거기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하고 신청을 하면 내 블로그가 좀 크다 하면 거기서 저를 선정해줘서 제가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상이 돼서 블로그 방문자가 1000명, 2000명 이렇게 되면 거기서 막 옵니다. 연락이 저희 거 와주세요. 저희 먹으러 와주세요. 돈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필러하고 돈도 받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블로그의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험단이나 기자단으로 원고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구점인데 가구를 줄 수는 없잖아요. 100만 원짜리. 그러면 와서 써주시고 돈을 드릴게요. 그래서 얼마씩 받았냐?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포장이사 견적 비교 사이트인데 한번 들어가서 캡처해가지고 이거 이렇습니다 써주고 10,000원 받고 여기 뭐 알주나 동서가구 저런 데는 가서 가구점 오픈했는데 가서 사진 쭉 찍어주고 후기 남겨주고 5만원. 이부자리, 뭐 침대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원고료를 줘요. 그냥 돈을 직접 포인트로 주면 제가 이렇게 환불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고료 받는 방식으로 제가 돈을 벌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애드포스트인데요. 보통 치킨값이라고 해요. 보통 분들은 치킨값 번다 한 달에 2만 원 뭐 이렇다 하는데 이 애드포스트라는 게 뭐냐면 블로그 글 중간이나 하단에 이렇게 광고가 붙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걸 클릭하면 나한테 광고비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애드포스트는 보통 개설한 지 90일 이상이고 평균 일일 방문자 수가 100명 이상이고 게시글이 50개 이상인 경우는 그냥 신청하면 누구나 광고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키워드에 따라 광고 단가가 다릅니다.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서 내 글에 들어왔냐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다른데요. 제게 이렇게 처음에 85,000원 들어왔는데 갈수록 57만 원까지 들어왔네요. 한 달에. 예, 많이 벌었죠? 그리고 정말 대박인 게 얼마 전에 하루에 122,000원이 들어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비싼 키워드로 글을 썼는데 꾸준히 교육학문 쪽 글을 올리다 보니까 얘가 상위 노출이 딱 되면서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많이 눌러준 거예요. 근데 그게 비싸요. 그러니까 애드포스트 광고가 우리 맛집 쓰잖아요? 50원도 안 들어와요. 그거 900원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그런 뭔가 비싼 예를 들어서 병원, 학원 이런 쪽 내가 글을 썼다. 그러면 한 클릭당 10,000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122,000원. 그러니까 요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애드포스트로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가 이제 제휴 마케팅인데요. 우리 쿠팡 파트너스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는 쿠팡의 물건을 내가 후기 쓰고 밑에다가 내 거 링크를 달아서 누군가 들어와서 클릭해서 그걸 샀다. 그럼 3%를 줍니다. 요거는 뭐 소소하게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CPA라는 게 있어요. CPA라는 그 제휴 마케팅 전문 요런 이렇게 플랫폼들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거기 안에 있는 자기만의 링크를 좀 따서 거기에는 뭐 교육이든 경제든 굉장히 여러 가지 키워드의 글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걸 내가 따와서 글을 썼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거기다가 회원가입을 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써서 제가 글을 하나 제대로 썼는데 하루 만에 84,000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잘 썼구나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이제 다섯 번째로 돈 버는 방법이 공구 및 블로그 마켓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건데요. 저는 뭔가 판매하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이건 안 해봤는데 인스타에서 한번 해봤어요. 불고기 남편이 막 막방 찍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한 20분이 사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지만 미안했어요. 불고기 막 양도 적고 맛이 별로였대요. 그래서 다시는 팔면 안 되겠다. 이게 그렇잖아요. 보통 공부하면 어딘가에서 받아다가 우리가 떼어먹고 이렇게 주는 건데 그 제품이 진짜 좋다라고 느끼지 않으면 함부로 공부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뭔가를 파는 건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건 접었는데 제가 아는 이웃이에요. 언제나 오자라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소통을 잘하세요. 육아 블로그인데 열심히 소통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옷을 올려요. 우리 애기 이 옷 사은 입었는데 너무 좋아요. 팔아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하면 공부가 가능하고요. 또 블로그 마켓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스마트 스토어 많이들 하시는데 마켓에다 올리시잖아요. 그럼 제 이웃한테 이게 막 떠요. 얼마나 좋아요. 광고 따로 안 해도.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좋다. 저는 안 한다. 뭐 파는 건 안 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원고 대행 작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 보통 블로그에 글을 쓰잖아요. 근데 그걸 내 블로그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블로그에 쓸 글을 그 대신 써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글 쓰는 거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당 600, 6원, 자당 7원 막 이러는데 보통 우리가 1000자 쓴다고 하거든요. 글 하나에. 그럼 글 하나 써주고 6,000원, 7,000원, 어떤 거는 좀 키워드 어려운 거 10,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한 3, 40분이면 쓰거든요. 그냥 쭉 그러면 하루에 그냥 부업으로 괜찮습니다. 이런 거. 네. 그리고 이제 브랜딩을 통한 강의 및 컨설팅, 전자책 쓰기. 네. 이게 있는데요. 제가 열심히 맨날 시험나서 자랑을 이렇게 인스타에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한테 강의 좀 해달라고 이거거든요. 내가 이런 걸 계속 꾸준히 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더니 강의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돈을 내겠다. 아니 내가 뭐라고 강의를 시키나 이러다 보니 제가 계속 수익과 강의를 하다 보니 지금 네 지난달에 강의로만 한 300만 원 벌었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많은 분들이 이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조금씩 했지만 이렇게 블로그를 강의를 듣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더 가르쳐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업 홍보인데요. 이거는 뭐 제가 블로그에 제 계속 이제 브랜딩을 위해서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보통 업체 사장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업 홍보를 해서 무조건 블로그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 그럼 내가 어떤 물건을 팔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냥 이걸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써요. 그리고 내가 후기를 남기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아요. 써보세요 하고 내 링크를 딱 넣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스마트 스토어 사장인지 몰라요. 그쵸?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와 그러면서 계속 후기를 남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좋고 어제는 체육관 관장님이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셔서 컨설팅을 제가 계속 해드리는데 그런 분한테는 블로그는 상세 페이지여야 돼요. 사람들이 블로그 보통 이제 플레이스에 무슨 체육관 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블로그를 딱 연결해서 들어가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쭉 보이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방문자 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태권도 관련된 정보글을 계속 써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블로그를 꾸준히 하다 보면 내 블로그는 당연히 상위 노출이 되고 네 사업 홍보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을 이제 배웠어요. 나는 뭘로 돈을 배울까? 그러면 목적에 맞는 블로그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우선 시작은 블로그 개설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블로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처음에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스킨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누구한테 배워야 돼?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가르쳐드리는 분들한테는 개설하는 것부터 알려드려요. 자 누르세요. 그쵸? 예 다음 여기 아니 옆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왜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을 배운 사람이 영한테 알려준다고. 저도 똑같은 초보였으니까 내가 몰랐던 거를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10년 된 블로거들은 그런 거 안 알려줘요. 그거 왜 못해?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작년 반전에 야, 이거 몰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캔버스 겨우 배워가지고 저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네 근데 지금은 여러분한테 이걸 왜 어려워하는지 알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어떻게 세팅을 하냐 저는 이제 체험단을 위한 세팅이에요. 맛집 많이 체험하고 싶어서 저 맛집 블로거예요. 티내려고 맛집 카테고리만 이렇게 보이게 해놓는 거예요. 왜냐 블로그는 처음 딱 들어갈 때 오늘 쓴 글이 딱 보이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러면 내 블로그가 어떤 성격의 블로그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처음 들어갔을 때 입구 간판같이 진열대처럼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보여지게 만들어지는 첫 번째 페이지가 아주 중요한데 이게 뭐를 했냐면 프롤로그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요즘 이제 뷰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뷰티를 저렇게 아예 첫 페이지로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블로그 세팅 들어가셔서 그 메뉴 관리에 들어가시면 메뉴 글 동영상 관리에 여기 프롤로그를 대표 메뉴로 해놓는 것이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대표 메뉴를 딱 체크하시고 여기 사용도 체크하시고 프롤로그 관리에 가셔서 네 여기 이미지 강조형으로 딱 바꾸시면 아까처럼 사진이 쫙 뜹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제일 보여주고 싶은 고기를 딱 여기 변경 딱 누르면 카테고리가 쫙 뜨거든요. 그럼 고기를 체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 줄. 그리고 저는 이제 뷰티도 보여주지만 맛집도 보여주고 싶어서 밑에 맛집, 좋은 책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밑에 확인 안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확인 꼭 눌러주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너무 예쁘죠.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브랜딩을 위한 계정들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아까 태권도 관장님이 저렇게 세팅해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네, 이렇게 홈페이지형이나 프로필형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작가예요. 나를 브랜딩하는 블로그를 하는데 아까 그렇게 해놓으실 수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저기 홈페이지형으로 만든 거고요. 그 밑에 프로필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방법이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아까처럼 메뉴 글 동영상 관리에 들어가셔서 요 밑에 보이시죠? 프로필 걸기라고 있어요. 프로필 걸기를 가시면 이 프로필이 뜨는데 프로필은 여기요. 네. 프로필은 어디서 바뀌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보통 자기 소개한 거 밑에 여기 프로필이라고 체크가 있어요. 여기를 체크 딱 누르시면 프로필을 만들으라고 딱 떠요. 그럼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사진 넣고 밑에 글을 쫙 쓰면 나를 소개하는 글이 맨 앞에 딱 뜹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브랜딩하기가 아주 쉽겠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블로그 세팅을 다 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글을 채워 넣어야 될까? 카테고리 설정하셔야죠. 그죠? 어떤 카테고리, 나는 어떤 주제로 글을 쓸 건가?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체험단을 위한 카테고리부터 만들었습니다. 네, 리뷰 카테고리. 그래서 뷰티, 요리, 좋은 책 이런 거 많이 할래요? 협찬 받을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꾸준히 쓸 수 있는 거. 내 일상을 올려줘야 돼요. 근데 일상을 일기처럼 올리시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올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어디 맛집 갔다가 어디 카페 갔다가 어디 갔는데 너무 좋았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오늘 갔던 맛집 어디 이런 식으로 맛집을 소개하는 글을 쓰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방문자 수가 늘어나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분야 카테고리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원래 선생님이었고 약간 이래서 교육학문 쪽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습 정보 쓰다가 쓸 게 없어. 그래서 MBTI도 쓰다가 쓸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컴퓨터 공부랑 관련된 걸 다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꾸준히 쓸 수 있는 자신이 잘하는 분야의 카테고리를 만드셔야 돼서 요리하시는 분들은 요리 관련해서 쓰세요. 음식의 효능 같은 거 쓰세요.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잘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이제 다 세팅이 됐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글 써야죠. 글을 안 쓰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글 쓰는 거 되게 힘들어하세요. 블로그. 저 처음에 글 쓰는 거 3시간 걸렸어요. 책 서평 쓰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책 막 읽고 만큼 너무 힘들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글은 쉽게 써야 재밌고 재미있어야 오래 합니다. 블로그는 정말 매일 꾸준히 오래 하면 사람만 살아남는 곳이에요. 왜냐? 점수가 계속 쌓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오늘 어딜 놀러 갔어요. 그럼 거기 갔다 왔다. 그러면 적어도 글 쓸 때 5개 생깁니다. 첫 번째, 내가 오늘 경주 여행을 갔어요. 경주 가기 전에 경주 여행 코스 쓰세요. 우리 코스 미리 짜잖아요. 가면 좋을 코스 쫙 써요. 그리고 두 번째 써야 될 게 뭐예요? 숙박. 어딜 가잖아요. 거기 가서 사진 막 찍으세요. 숙박소. 여기 얼마인데 무슨 방은 어떻고 이걸 쓰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맛집. 적어도 3군데 갈걸요? 3개나 나오죠. 그리고 카페. 그리고 경주 가서 본 곳. 글이 7개, 8개 나옵니다. 이거를 그 다음 주에 매일 하나씩만 올려도 글 쓸 거 너무 많아요. 근데 글을 쓸 때 어떻게 쓰냐? 사진을 무조건 찍으세요. 사진을 막 많이 찍어요. 무조건 가는 데마다 막 입구부터 그렇게 찍으신 다음에 보통 블로그 무조건 휴대폰에 앱을 깔으시면 여기 이렇게 글쓰기 버튼 있어요. 그거 딱 누르시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위에다가 제목으로 경주 코스 써놓으시고 여기 사진 버튼 딱 누르세요. 그러면 사진이 쭉 오늘 찍은 게 뜹니다. 그럼 그 관련된 것만 다다다다다다 누르세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냐? 저 첨부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저장만 해놓으십니다. 저장. 그럼 저장한 거 저거 5개나 밀려있죠. 왜냐? 각각 다 저장해놨으니까요. 갔던 거, 뭐 했던 거 저장 다 해놓고 휴대폰으로 쓰지 마세요. 진짜 힘들어요. 휴대폰으로 쓰려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 PC로 가세요. 노트북 아니면 이거 있죠. 요즘에는 뭐 듀얼로 이렇게 되는 뭐 이거 있어요. 키보드. 그걸 차라리 사세요. 그래서 딱 세워놓고 요 사진 밑에다가 요 사진 설명하는 글만 4줄씩 쓰시면 돼요. 짧게. 오늘 제가 경주에 갔는데요. 경주 가볼 만한 곳 중에 이 맛집을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맛집에 갔더니 이게 너무 맛있어요. 쭉 끝. 글 하나 그냥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블로그는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그래야 하죠. 막 서평 써봐야 막 3시간 동안 쓰면 나 내가 안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쉽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 맨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쓸 게 없어. 같은 주제로 연재하는 글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자기가 잘하는 거 전문적인 거 하나 하시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MBTI를 연재했습니다. 이게 아주 대박이 났어요. 연재를 하면 네이버가 엄청 좋아요. 이 사람 전문가야. 얘는 띄워줘야 돼. 그래서 얘가 사기 노출돼서 이 글 하나로 막 1000명씩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 단어 찾기. 아니 아이들이 그렇게 끝말잇기 많이 해서 이런 걸 많이 찾으러 와요. 르스로 시작하는 단어, 뭐 즈로 시작하는 단어 이거 엄청 들어와는데 저는 이걸 누가 찾아 이랬는데 엄청 많이 들어와요. 하루 뭐 200명, 300명이 이걸 검색하는 거죠. 도대체 누굴까 하고 사용 연령층 봤더니 10대 애들이 그걸 그렇게 찾아요. 그래서 전 연령이 검색하니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저 교육학문이랑 관련된 거는 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돼서 그리고 경제 뉴스도 가끔 넣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비즈니스 경제다. 경제 뉴스는 진짜 쓸 게 많잖아요. 그날의 뉴스 중에 하나만 딱 찍어서 오늘 이랬고 쓰시면 안 돼요. 딱 하나만 찍어서 오늘 코로나 국민지원금 계산기 요게 이제 키워드인 거예요. 티빙 이용권 요거 요런 식으로 하나만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기 있는 블로그 만들기 이렇게 글을 다 썼어요. 아무도 안 와. 그럼 진짜 하기 싫었는데 방문자 수가 올라가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글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방문자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서로 이웃을 활용해야 됩니다. 처음에 서로 이웃을 신청해야 돼요. 근데 내가 보통 이제 여행글을 많이 쓴다. 그럼 어떤 여행에 들어가면 메뉴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쫙 많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서로 이웃을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인기가 많아서 안 받아줘요. 어떤 분한테 하냐? 그 밑에 댓글 다신 분들. 그걸 검색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댓글을 달았다는 건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한테 가는 거예요. 네, 이런 분한테 가시면 안 돼요. 특수, 청소, 바이오, 클리너. 이분은 광고하시는 분들이라서 절대 이런 분들은 하면 안 되고 이런 분, 달팽이, 해피바이러스 이런 분들한테 들어가세요. 그래서 대충 보면 이분 열심히 활동하는 분이구나. 나랑 잘 맞겠다 하고 거기다가 서로 이웃을 신청하는 거. 이웃 신청하시면 안 돼요. 이웃은 그냥 나 혼자 팔로우하는 거예요. 팔로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데 서로 이웃으로 신청합니다 하고 다음 누르고 그룹 추가한다면 여기다가 서로 이웃 신청합니다 만나면 안 받아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걸 안녕하세요. 다양한 리뷰를 공유하고 있는 좋은쌤입니다. 서로 이웃으로 소통하면서 지내요 하고 요걸 미리 메모장 같은 데다가 해놓으시고 붙여넣기 하세요. 계속. 저는 어떻게 했냐 하루에 100명씩 했어요. 처음에 키우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주일 만에 방문자가 200명이 됩니다. 네, 300명 돼요. 네, 왜냐? 그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들어와 봐요. 그럼 방문자 수가 일이 올라가는 거예요. 서로 이웃을 받아주든 말든 나한테 서로 이웃 너무 우리 눌러보잖아요. 그럼 방문자 수가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매일 100명씩 2주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서로 이웃이 한 900명, 1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서로 받아주니까. 왜냐 이 사람들은 소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받아줘요. 그리고 제게 재밌어 보이거든요. 뭐 이렇게 맛집도 많고 막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키우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한 2주 정도만 내가 확 키워야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서로 이웃 신청하면서 소통을 처음에 시작하세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키워드 공략글을 써야 됩니다. 예, 뭐냐? 키워드란 뭐냐? 포털에 검색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오늘 갔던 좋은 곳 이렇게 검색 안 해요. 오늘 이런 데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검색 안 하죠. 어떻게 검색해요? 어디 맛집. 여기 분당 맛집. 이따 점심 먹으러 가실 때 다 하실 거잖아요. 분당 맛집. 아니다. 분당 청소년 수련관 주변 맛집.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목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키워드 글쓰기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계속 썼어요. 키워드를 분석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이때가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됐던 12월에 한 5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루에 약 1,700명.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는 날은 한 3,000명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날 1,0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쭉 떨어졌는지 아세요? 제가 이 체크 강연을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100일 백장 하면서 에세이 써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절대 블로그에다가 에세이 쓰지 마세요. 그러시려면 블로그를 따로 파세요. 왜냐? 나를 위한 아까 작가 이런 브랜딩 하는 데다 쓰세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1,000명씩 들어온다니까 여기 들어오면 사람들이 내 글을 더 좋아하겠지 하고서 여기다 딱 하는데
우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얘기를 궁금해하지 않는구나. 블로그라는 데는 누군가의 글을 읽으러 오는 게 아니라 내 정보를 찾으러 오는 거구나. 궁금한 거.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블로그에 글을 쓰실 때 내가 네이버에 검색했던 게 뭐지? 그거 생각하면서 쓰시면 돼요. 그럼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100일 웹장을 끝내고 다시 열심히 키워드 글쓰기 했더니 올라가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절대 에세이는 특히 100일 웹장 하실 때 따로 파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공략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곳이 보통 이제 이런 포털이에요. 이게 분석 사이트인데 블랙키위나 키워드 마스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오늘 분당 맛집 같은 걸 여기다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키워드 등급이랑 얘가 월간 검색량이 어떻고 발행량이 어떤지 다 나와요. 그럼 좋은 키워드란 뭐다? 검색량은 3만인데 쓴 사람이 200명밖에 안 돼요. 너무 좋은 키워드. 이걸 바로 우리는 황금 키워드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블랙키위에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 블로그는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애드포스나 이런 수익은 저절로 올라가게 되고요. 만약에 브랜딩을 위한 글쓰기는 하는 분들이더라도 이렇게 키워드를 분석해서 쓰기 시작하다 보면 키워드 글쓰기를 하면 점점점 방문자 수는 이렇게 황금 키워드로 쓴 거 아니면 이렇게까지는 올라가지 않아도 점점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블로그로 이런 식으로 강의를 기초 강의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 블로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제가 요즘 블로그로 책을 쓰고 있는데 요번에 안 사실이 다들 이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이제 끝났다, 다 유튜브로 간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유튜브에 이제 식상함을 느꼈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가 아닌 그냥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상한 정보들이 계속 뜨니까 오히려 10대에서 30대들은 다 블로그로 왔대. 70몇 프로가 오히려 블로그로 성장이 됐다고 해서 앞으로는 오히려 더 해야 될 곳이고요. 그리고 이 블로그라는 거는 단순히 블로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블로그에 사진과 글을 쓰면 그것은 유튜브에 대본이 되고 인스타에 글이 되고 인스타에 카드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블로그는 그냥 모든 우리의 삶의 대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모든 기본이 되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더 이상 확장이 안 됩니다. 블로그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강의를 이제 조금씩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했더니 이렇게 감사하게 열심히 쓰신 분들이 이렇게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요게 아까 이제 저희 이제 블로그 제일 잘하시는 분이 한 달 만에 자기 80만 원어치 체험단 했다고 자랑하시면서 와 나 이번에 80만 원이요 대박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당첨됐다고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막 너무 한 달 만에 다 이런 성과들을 보이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이거는 근데 자기가 잘한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만 했지 블로그에 제가 글 안 써드렸어요. 이거는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직접 그냥 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챌린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블로그 챌린지 하면 제가 황금 키워드 드릴게요. 그랬더니 진짜 열심히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챌린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심화반도 강의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컨설팅 받고 싶은 분들은 많이 들어오세요. 자기는 블로그로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기초 강의만으로는 자기가 애드포스트 어떻게 하면 어떤 게 비싼 키워드 이런 걸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심화반을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제 강의가 거의 끝났는데 지금 제가 블로그 강의하면서 제 삶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블로그 시작하면서.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대전의 채소점 저희 남편한테 차도 사주고 제 인생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내 인생을 변화시킬 그 X가 무엇일까라고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적어도 돈이 되는 걸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돈이 되기 가장 쉬운 곳이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할까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같이 블로그로 성장하고 싶다면 인생 역전학교 돈 드는 데 아닙니다. 그냥 들어오시면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